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가사요. 자, 가사는 조선 전기의 발생을 해서 조선시대 가장 향유됐던 운문갈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가사는요, 운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갈래로 하시면 얘는 교술갈래에 해당을 해요. 교술갈래가 뭐예요? 수필이죠, 수필. 그래서 수필은 항상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글쓴이 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교훈을 이제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술갈래하고 사실 맞닿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사적으로 얘의 가치를 보시면 얘는요, 운문과 산문의 중간 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가사예요. 그래서 운문적 특징, 산문적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문적 특징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사가 뭐냐면 진적고는 그거 배웠잖아요. 관동별곡. 그게 가사 작품이에요. 그리고 오남은 배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동은 없는데 광동은 송미인곡을 배웠어요. 그런 게 이제 가사 작품. 자, 그래서 이 가사 작품은 수능에 항상 한 지문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읽을 수만 있으면 문제는 무난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읽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해석해 드리면 그거 받아 적으시고 혼자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7주 동안 하는데 한 7개 정도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도 잘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자, 가사는 읽어봤자 우리가 율격을 뽑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율격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동별곡은 율격이 어떻게 됐죠? 자, 음수율,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3, 4조 혹은 4, 4조. 그리고 끊어읽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몇 음보, 4음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4조, 4, 4조의 4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는 게 가사. 이건 그냥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율격적인 부분은요, 고려, 가요, 3음보, 시조, 가사, 4음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찾기가 힘드니까. 자, 그리고 3문적인 요소는 교술갈래라고 했죠. 그래서 줄글 형태로 쭉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산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운문적인 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그리고 이 가사는 시조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시조가 3단 구성인 것처럼 가사도 항상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가사 작품이라 3단으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누어서 3단 구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사의 마지막 행에 시조의 종장 글자 수 알아요? 3, 5, 4, 3과 동일하게 배치를 하면 이게 같으면 혹은 비슷하면 정격 가사라고 해요. 정격 가사는 주로 조선 전기에 다 쓰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을 지키죠. 왜 그러냐면 이거 양반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전기에 양반이 쓰다 보니까 이들은 시조하고 똑같아요. 자연이나 임금에 대한 충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 형식이 딱 떨어지는 정격 가사로 자신의 것들을 노래하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런 주제들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정격 가사에서 글자 수가 변형된 변격 가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출제 잘 안 해요. 내용적인 부분으로 더 출제되고 이론적인 부분은 가사는 사실 사원보 3, 4초 조금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할 가사는요. 상춘곡이에요. 상춘곡. 이 상춘곡이 첫 번째 가사인 이유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최초의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입니다. 정극의 상춘곡. 상이 뭐냐면 완상, 감상할 때 상이에요. 그래서 완상 뭐예요? 바라보고 즐기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춘이 뭐죠? 봄춘자. 그러니까 봄이 온 것에 대한 완상, 감상을 뭐 했어요? 노래한 것. 그게 상춘곡.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없이 바로 출발해 봅시다.
나는 교재를 펼치지도 않았지만 대충 알아요. 자, 홍진의 무침분내 이러면서 출발하죠? 자, 그래서 홍진이라고 나오는데 요 단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고전하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붉은 먼지인데 붉은 먼지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 속에 번잡한 일을 가리킵니다. 자, 새 속에 번잡한 일. 근데 새 속은 알아요? 네. 새 속은 무슨 뜻이죠? 네. 자, 그러니까 속세는 무슨 뜻이죠? 자, 세속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게 속세, 세속이에요. 자, 이거하고 반대되는 것은요? 자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세의 번잡한 곳에 묻혀 사는 사람들, 묻힌분내, 내 생애 어떤 거, 내 삶이 어떠한가.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속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죠. 자, 옛사람의 풍류에 여기에서 이제 옛사람은 그냥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성현들, 자연을 즐겼던 사람, 뭐 강태공,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 자, 누구한테 물어봐요? 세속에 살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지. 자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물어보죠. 나 부자야? 막 이런 것도 돈 있는 사람이 물어보죠. 가난한 사람은 나 부자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풍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풍류적이다. 무슨 뜻이죠? 자, 정확하게는 삶을 즐기는 태도를 풍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고전을 할 때요, 뭐가 풍류적인지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야, 누구한테, 야, 너 참 풍류적이네.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자, 조선시대의 풍류적 삶은 결국 자연 속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물이 등장하면 이 자연물 중에 바로 뭐냐면 산, 그리고 달, 물, 이런 것들 혹은 바람, 이런 것들, 청풍 이런 것들 등장을 하고 얘네들에서 즐기면 돼요.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나오는데 즐길 거리가 뭐겠어요? 노래, 춤, 그리고 악기, 그리고 술. 하나 더. 꽃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여자. 요런 게 2개 이상 같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풍류적으로 보시면 무방해요. 네, 그래서 풍류에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 자, 그러면서 자, 천지간, 하늘천, 땅지, 세상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나 같은 사람이 하건만 하다 무슨 뜻? 많다. 많지만 산림에 묻혀있어. 산, 림, 수풀림이죠? 즉 자연에 묻혀있어. 지락이 뭐겠어요? 락자 무슨 락자? 즐거움.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자, 어떤 즐거움이요? 자연을 버타는,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 자, 초기에 가사니까 양반이 좋아하는 내용 딱 들어가 있죠. 네, 자연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수간목. 자, 이 옥자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옥자. 자, 이 옥이 나오잖아요. 잘 보이진 않는데. 쓸까? 자, 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옥자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잖아요. 집이에요, 집.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모옥 하면 풀모자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엮은 집, 초가집. 자, 초가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에 있어요? 농촌에 있어요? 농촌에 주로 있죠. 자, 양반이 바라보기에 농촌은 곧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집이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에요. 자,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자, 벽계수 정도는 아시지 않나요? 벽계수는 뭐예요? 맑은 냇물. 자, 냇물 앞에 두고
자, 그리고 송죽. 요것도 알지 않나요? 대나무. 자, 송은요? 그래서 아니요. 소나무. 소나무가 송이에요. 송화가루라고 하잖아. 그리고 죽이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 우르리의 울창한 속에 자, 풍월주인 되어져라. 자, 풍월주인. 바람과 달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을 벗타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 됐나요? 그래서 화자는 현재 어디에 있어요? 자연에서 어디에 살고 있나요? 초가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상충곡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간의 확장이 일어나요. 초가집에서 지금 출발하죠. 근데 초가집에서 점점 확장이 돼. 확장이 되면서 화자의 정서도 같이 확장이 돼요. 화자의 흥치도 같이 확장이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공간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그래서 상충곡이죠. 겨울이 지났고 봄이 왔어요. 계절적 배경. 자, 도화 행화는 자, 이것도 고전하실 때 필수적인 꽃들입니다. 화자가 들어있으면 꽃이에요. 자, 도화 무슨 꽃? 자, 이거 못 맞추면 또 이제 제가 퀴즈 내거든요. 도가 들어가는 과일은. 그러면 애들 뭐라는지 알아요? 포도. 그럼 못 맞춰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얘는 왜 잘 알죠? 저하고 같은 타입인데요?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천도, 복숭아, 거기다 황도, 백도, 그 도자예요. 그래서 도화가 복숭아꽃. 행화는 모를걸요? 행화는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살구의 한자 아세요? 죽일 살자의 개구자예요. 네. 그래서 살구 개가 먹으면 죽어요. 진짜요? 아니요, 뻥이에요. 자, 그래서 살구꽃. 그래서 석양리에 피어있고 석양 속에 피어있고 자, 녹양방초는 녹양방초 향기로운 풀들은 새우 중에 프로다. 자, 새우. 요 새자가 무슨 새자냐면 세발낙지 할 때 새자예요. 그럼 세발낙지 다리 몇 개예요? 원하는 대답 해줘야죠. 3개요. 네, 아니에요. 근데 왜 세발낙지인지 알아요? 다리가 얇아서. 가느다란 새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느다란 비예요. 새. 자, 가느다란 비 중에 푸르도다. 자, 그래서 칼로 말아냈는가? 그러니까 칼로 깎아냈는가?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대구법을 통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치, 풍경이 아름답다, 예쁘다, 원더풀, 뷰티풀, 프리티, 스고이, 까꼬이 데스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화신공이 뭡니까?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가. 조물주도 아시죠?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신. 그런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가 신공이 물물마다 사물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 예쁘다, 아름답다. 자, 그래서 수풀에서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와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로다. 소리마다 교태를 떠는구나. 자, 교태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양을 떠는구나. 자, 근데 새가 아양을 떨어요. 새가 평소에는 짹짹짹 하다가 이날따라 짹 이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은 화자죠. 그러니까 얘가 역시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이죠. 자, 그래서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다. 그래서 봄이 와서 신난 거죠. 자, 그래서 물아 일체언이 물아 일체 이 정도는 아시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으니 흥이야 다를 수 없냐. 흥이 여기서 다르겠느냐. 그래서 자연에서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에 걸어보고. 자, 12가 뭐냐면요. 초가집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초가집의 담장 뭘로 돼 있죠? 그래서 나뭇가지로 이게 쌀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을 해놨죠.
자, 뭔가 도적을 막기 위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과 아닌 곳에 경계를 세우는 거죠. 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잖아. 네. 그러니까 누굴 막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문이 열려 있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집에 누가 있으니 오셔도 좋소. 문이 닫혀 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 다음에 오시오. 그리고 택배는 문 앞에. 이런 뜻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시비가 살인문이에요. 살인. 이 문을 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문에 나와 건의로 보고. 자, 뭐가 나왔어요?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었어? 초가집에 있었죠. 초가집에서 드디어 어떻게 돼서 밖으로 나왔네요. 이제 공간이 점점 확장돼. 자, 그러면 살인문 앞을 건의로 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어디 갔어요? 정자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정자가 뭐예요? 산속에 있는 집 같은 거, 그치? 원두막 같이 생긴 그거. 그래서 정자에 앉아보니. 자, 소요음영하야. 소요음영,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시를 읊는 걸 소요음영이라고. 시를 읊으면서 걸어다니는. 자, 소요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하다. 산속에서 하루가 적적한데. 그러니까 이건 좀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거랑 이건 좀 다른 정서야. 자연을 즐겨서 너무 좋은데,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 그래서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즐거움을 한중진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뭔가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겠죠. 그 즐거움을 알 사람 없이 혼자로구나. 그래서 나 혼자 자연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가집에서 이렇게 정정하면 시를 읊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심심하긴 해. 근데 예뻐, 좋아. 좋은데 심심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수 구경, 그러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구경 가자꾸나. 자, 청유형으로. 자, 그래서 답청을 한 오늘하고. 자, 이 답청은요. 우리 고유의 풍습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풍습이긴 해. 답청 그다음에 욕기 나오거든요. 봄이 되면 자라난 풀 있잖아요. 그 풀을 밟는 풀 밟기 풍습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풀이 나면 야 봄이다 뭐 밟아요? 이상하잖아, 그지? 그냥 아마 이렇게 풀을 밟으면 이렇게 산보하고 산책하는 혹은 소풍 가는 풍습이겠죠. 눈 네. 밝는 아, 눈 밟는 느낌처럼 풀을 이렇게 밟아요? 그럼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완전 막 즐기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걸어가면서 살짝 풀의 차가함을 느끼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풀 밟기 풍습. 그래서 답청을 한 오늘하고 가 이렇게 뭐 산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욕기는 목욕하기. 목욕하기는 내일 하세요. 옛날 조선시대는 목욕하려면 물 데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아마 목욕 못했을걸요. 자, 목욕하기는 내일 하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 채산하고, 채산도 많이 나옵니다. 채산은 나물 캐기. 그리고 나조회가 아침에 받는 거예요. 저녁 때 조수하세요. 조수가 낚시질이에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낚시. 자, 양반들은 왜 낚시할까요? 한가해요. 자연을 즐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낚싯대 이런 거 나면 그냥 자연을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쓴 작품에서 낚시가 등장하면 막 문제 나중에 출제하거든요.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낚시를 한다. 이거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픈 상황에 가난한 상황이라도 낚시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낚시를 통해 자연을 즐기는 방법. 어부가 등장해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조수하세, 낚시를 하세. 그 다음에 갓 되어 익은 술을 자, 갈건으로 받쳐놓고 이 갈건은 칡나무 그 섬유질로 만든 두건인데 모르셔도 돼요. 이게 그냥 채입니다. 채 뭔지 알아요? 이게 거르는 거.
그럼 이제 그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슈가 파우더 이렇게 탁탁탁 쳐갖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 채예요. 그래서 이 채가 양반한테 필수품이에요. 왜 채가 있어야 되냐면요. 당시에 술을 먹으려면요. 무조건 걸러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맑은 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가 많이 떠 있어요. 탁주라서. 그래서 채가 반드시 있어야 채에 걸러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가 나오면 채와 비슷한 이런 갈건이 나오면 전부 그냥 술이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술이 등장했죠. 자, 갈게요. 이건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자, 술 나왔죠? 뭐 나왔어요? 꽃 나왔죠? 그러니까 풍류적인 삶.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꽃나무 가지를 꺾어 놓고 수놓고 먹으리라. 그래서 숫자를 세면서 먹으리라. 그래서 한 잔, 또 한 잔, 두 잔, 세 잔, 다섯 잔 이렇게 가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화풍이 건뜻 불어. 화풍, 훈훈한 바람, 따뜻한 바람, 봄바람이겠죠? 봄바람이 문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녹수 풀을 녹자. 자, 그래서 얘는 푸른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겠죠. 맑은 물을 건너오니. 아, 저 이 표현이 좋아요.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지. 청양은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낙홍 떨어지는 붉은색 꽃잎은 오세지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봄이니까 벚꽃이 막 휘날리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있을 거예요. 막 머릿속에 그려지죠? 멋있잖아요. 아직 여러분 술을 안 먹어봐서 술이 좀 그래요. 술을 먹기 전에는요 되게 먹고 싶어요. 근데 막상 딱 먹으면 괜히 먹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알코올 맛있는 맛. 알코올 맛있는 맛이라고요?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쓰죠. 네, 술 써요. 네. 그럼 맥주도 쓰고. 다 먹어봤잖아요. 먹긴 먹어. 네. 아싸, 이제 박제 됐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준중이 비었거든. 준중은 술독이에요. 술독이 비었거든. 날 다려. 자, 요거는 조사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려가 에게라는 뜻이에요. 에게. 나에게. 자주 나오는 조사예요. 모르시면 잘 해석이 안 되니까. 나에게 알외이러라. 알리려무나. 그래서 소동 아이 다려. 에게였죠? 소동 아이. 소동은 이제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비. 그래서 그 심부름꾼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봐서. 어른은 막대짓고.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덜트. 어른은 막대짓고. 아해는 술을 메고. 뭔가 뒤바뀌었죠? 하지만 노비니까 괜찮아요. 네. 자, 아해는 술을 메고. 자, 미음 완부하여. 미음 읍조리면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 그래서 앞에 나왔던 소요음명하고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걸어다니는 것을 미음 완보라고 합니다. 자, 시를 또 읊고 있죠? 술 먹으면서 또 이제 풍류적인 삶이죠. 자, 여긴 다 풍류예요. 자,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호자 앉아.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자, 명사 밝은 명자에 모래 사자거든요. 밝은 모래가 있을 리 없잖아. 그러니까 맑은 물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흔을 보시면 기본형이 이제 좋다거든요. 그리고 좋다랑 구분하셔야 돼요. 관동별곡 하신 분들은 알지 않나요? 자, 좋다가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뜻이요. 깨끗하다. 그리고 좋다가 현대국어의 좋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 좋은 물에 잔을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그래서 술을 한잔 하죠. 자, 청류를 굽어보니 청류 맑을 청자 그리고 흐를 넣자. 그러니까 맑은 물을 굽어보니 자, 떠오나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도화 무슨 꽃? 복숭아 꽃이로구나. 자, 그래서 이 도화가 떠오네요. 자,
복숭아꽃이 떠오르는데 사실 도화하면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화는 무릉도원을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무릉도원의 이 도자가 이 복숭아 도자거든요. 자, 무릉도원은 어떤 세상이에요?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무릉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도가가 또 뭔지 모르잖아? 자, 도가는 자, 산이래. 달에 어떤 짐승이 살아요? 토끼 토끼? 아, 이과인데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안 살죠. 뭘 이과는 안 살아요. 문과들이야. 토끼? 이렇게 산다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산에요. 연못이 있는데 그 안에도 사람이 살아요. 토끼. 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좀 낡은 거 집어넣으면 새 거로 바꿔주시는 분. 사실 심지어 3개까지 같이 주시는 분. 아 산신령 살거든요. 자, 산신령 살고요. 근데 하늘나라에 또 이렇게 왕이 살아요. 옥황상제. 옥황상제한테 또 딸이 있어요. 걔가 이제 특기가 옷감짝이에요. 아 상관이야. 직녀. 징 직녀의 남친이 아 네, 누구예요? 겨우 견우. 자, 이거 막 자동으로 나오죠? 이게 도가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가사상에 탑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으로 유불선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인데 이것도 잘 모르시면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산에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가요. 근데 나무를 열심히 하고 이제 목이 말라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얼음을 딱 깨는데 몸이 얼음 밑으로 복숭아꽃이 막 떠내려. 아니 떠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겨울인데. 어디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걸 따라서 쭉 올라가 봐요. 그랬더니 동굴로 이어지고 동굴 안으로 딱 들어서 별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따뜻한 봄날 같아요. 그 나무에는 온갖 과실들이 열려 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죠. 그래갖고 여기서 한참 놀다가 다음에 또 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집에 갔는데 다시는 찾을 수 없었던 무릉도. 근데 이거는 번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 사람은 길치였지 않나. 이 길치의 슬픈 전설이 아닌가. 한 번 찾아간 곳은 다시는 못 가거든요. 맞죠.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산에 이제 또 나무를 하다가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냐고 해서 바둑이 너무 재밌게 두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봤는데 도끼자루가 썩어 있었다. 라든지 네, 진시황의 그 무서움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별세계에 가서 살았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점 보고 막 그 죽을 운명인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더니 어디 가면 바둑 두는 할아버지가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훈수를 두고 이제 물어봐라 막 그런 이야기를 뭐 이 중에서 얘기 들어본 거 있죠. 그게 다 무릉도원이야. 근데 이제 고전에서 무릉도원이 딱 등장을 하면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면 돼요. 도가사상에 등장하시면 그냥 고민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자연이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복숭아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릉이 가깝다. 이 형이 무릉이 이제 무릉도원.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그곳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무릉도원처럼 되게 아름답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송간세로에 자 여기 세자 다시 나오죠? 자, 로자는 길로자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나무 사이 가느다란 길에 이렇게 돼요. 가는 세자니까. 자, 가느다란 길에 두견화를 붙이고 두견화를 양손에 들고 자, 두견화 여러분이 아시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두견화는 봄에 피는 핑크색. 벚꽃 말고 진달래. 진달래가 두견화예요. 자, 두견화를 양손에 들고 봉두에 올라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간이 마무리되는데 공간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정자에 나갔죠? 그래서 시를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냇가로 나가요.
내과에 가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들판을 바라보고 그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공두에 올라가. 산봉우리에 올라가. 그러니까 공간이 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넓어져. 그러면서 사자의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점점 높아지다가 바로 이 산봉우리에서 극을 달하게 돼요. 어떻게 극을 달하냐? 자, 공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 만나기. 자, 고전에서는요. 숫자가 100이 넘어가면 many, much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촌을 그냥 빼버리시면 아니, 천하고 만을 빼버리시면 촌락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촌락들이 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버려 있는 널려져 있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니까 마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하일이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안개랑 아니 처음에 연이 저녁 노을이에요. 저녁 노을 그리고 안개 일휘는 빛나는 햇살인데 그냥 합쳐서 자연. 그 자연들은 금수를 재편는 금수를 펼치는 자 금수가 뭔가요? 자 우리나라 무슨 강산?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 그게 이 금수예요. 근데 금수 뜻을 모른다. 금수가 뭐예요? 비단금에 수놓을 수자예요. 수놓은 비단이란 뜻이에요.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다. 근데 뜻 가끔 아시는 분 중에 막 금수는 짐승인데 맞아요. 네.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할 때는 짐승이죠. 근데 그때는 한자가 달라요. 자, 그래서 수놓은 비단을 펼친 듯하구나. 자, 엊그제 검은들이 다 왔어 이제. 엊그제 검은들 겨울들이었겠죠? 근데 이제 봄빛이 유효하다. 봄빛으로 완연하구나. 이제 울긋불긋 푸릇푸릇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부분 하려고 온 거야 지금. 그 상춘곡에서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자,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나를 꺼리니. 자, 공명이 뭔가요? 부기가 뭔가요? 자, 공명은 벼슬길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는 일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명이 자 명예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 부기는 부유함과 귀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명예와 돈이 나를 꺼린대. 나를 싫어한대. 싫어할 수 있는? 아니지. 자, 그러니까 결국 얘네를 싫어하는 건 누구예요? 화자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에요? 누군가 지금 말했는데 자, 주체하고 객체가 뒤바뀐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객 전. 주체가 느끼는 감정을 객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결국 화자가 싫어하는 것을 얘네가 나를 꺼리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청풍명월회. 청풍명월 당연히 뭐겠어요? 자연외. 어떤 것이 있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자, 단표누항 뭡니까? 네, 그래서 단표누항에 이 단표가 단사표음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단사표음은 표주박의 물, 바가지의 밥, 소박한 음식을 가리켜요. 그리고 누항은 자신의 거처를 낮춰서 부르는 누추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에 누추한 거처. 그래서 합쳐서 소박한 삶, 소박한 생활을 가리켜요. 그래서 단표 누항에 헛된, 흐튼, 헛된 해음, 생각 아니 헛된 생각 아니야. 헛된 생각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이거 가리켜야지 이거 부기공명. 자, 부기공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헛된 생각 아니하니. 다음에요 이제 아무타 아무튼 세 글자 100년 행락이 100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 행락 즐겁게 사는 것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 말을 어찌 하겠느냐. 이 정도면 됐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을 즐기는, 봄이 온 것을 기뻐하는 그런 노래.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글자 수 어떻게 돼요? 3, 5, 4, 4로 되어 있죠. 4사예요? 네, 3, 5, 4, 4잖아. 그래서 한 글자 정도 빠지죠. 하지만 이런 것도 정격가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상층곡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바로 저기 있는 주격전도된 표현과 그 다음에 공간이 점점 확장이 된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혼자서 꼭 연습해 보세요. 연습할 때 그런 필기한 게 방해가 되면 또 뽑아달라고 하세요. 긴 거 뽑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전 논문은 여기까지 끝.